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김희란입니다. 오늘 저는 인제대학교 교육 혁신 모델인 IUXL 교육 모델 개발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교육 모델을 하고 있지만 학교의 대표로 오늘 발표를 하지만 이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위로는 총장님부터 그리고 부총장님 그리고 사업단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정말 합심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대표로 발표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4가지 정도로 발표를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IUXL, 왜 IUXL인지 추진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IUXL 모델의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매우 짧지만 열심히 달려온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IUXL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2019년 7월 16일자 기사인데요. 수업 못 따라가서 과외받는 이공대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학에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수님들의 그 말씀들은 아마 전국적으로 다 공감하는 말씀일 거고요. 이런 현상은 지방대학에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은 아무리 수업 수준을 좀 낮게 가르쳐도 학생들 따라오기가 되게 어렵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대학 수업이 우리를 과포자, 수포자로 만들었던 중고등학교 수업과 별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이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이 대학의 수업을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가라는 회의감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도 탈락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 대학의 교육의 변화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고민은 총장님께서 일단 그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1주기를 떨어지고 2주기가 선정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주기 말 정도부터 총장님께서는 우리 대학의 이 교육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 방법으로 이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교육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교육을 생각하게 됩니다. 2주기가 되고 이제 교육혁신 특위가 발족이 되면서 교육혁신 특위에서 이 마치 화두와 같은 이 교육혁신의 큰 방향을 좀 더 구체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교육이라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경험학습입니다. 그리고 경험학습은 사실 많은 대학에서 관심 있게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육혁신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더 잘 가르칠 것인가? 그럼 경험학습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협력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가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는 이 질문하기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탐구학습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험, 협력, 탐구학습의 키워드가 도출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교육혁신특위에서 이 경험과 협력과 탐구학습이 또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목표와 인재상을 과연 실현할 수 있는데 유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인재가 되는 필요한 역량 플러스 인성을 함양하는데 이 3가지 키워드는 유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게 되고요. 그 검토 결과 매우 유용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 경험, 협력, 탐구 학습 기반의 이런 교육 변화, 혁신의 방향을 우리 학생들이 이게 가장 이제 그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학생들은 시스템에서 이 학습 유형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학습 유형 검사를 해보니 평상시에 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분석을 하니 참여형과 그리고 협동형이 두 개 합쳐서 약 75% 이상의 아주 절대적인 다수로 나오고요. 경쟁형이나 그다음에 뭐 기타 독립형, 혼자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뭐 이런 독립형이 아주 작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확신을 조금 갖게 되었는데요. 거기다가 한국교육개발원의 네이젤 데이터를 늘 모든 학교들이 분석하고 있죠. 그 분석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학교의 협력적 학습 태도가 전국 평균 대비 그리고 비수도권 대비 항상 해마다 높게 나타나고, 뭐 연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론적 근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유 엑셀, 아유는 인재 유니버시티, 엑셀은 익스피리언스, 콜라보레이션 and inquiry based learning이라는 아유 엑셀 교육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모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발표자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성원의 공감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공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유 엑셀 교육 모델의 내용을 가지고 구성원과 꾸준히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교육과정 핵심 요소인데요. 네, 우리의 목표는, 아유 엑셀의 목표는 역량 기반 교육 혁신입니다. 역량이 이 교육 모델의 목표입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수 학습 내용, 그리고 그걸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원리가 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수 학습법, 평가 체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혁신, 그러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저희가 접근했던 것은 교수법 혁신이었고, 또 뭐 교수법 혁신이 있는 만큼 평가 방법이, 학생 평가 방법들의 변화를 주는 것은 뭐 상식적인 이야기일 텐데요. 이렇게 한다면 아유 엑셀이 어느 정도 그냥 다른 학교에서 하는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특색이 있냐, 이런 또 저희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 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부분이 이 아유 엑셀의 사실 핵심 부분인데요. 교육과정 혁신이 없이는 교수법이라던가 평가법, 학생평가법을 아무리 혁신하더라도 그 어떤 효과의 범위나 효과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제 교육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과정이 이론 중심이죠. 공통 기초 이론, 이건 이제 이공대 교육과정의 전형적인 건데요. 공통 기초 이론, 전공 기초 이론, 이론 하다가 3, 4학년이 되면은 이제 점점 실험 실습하고 캡슨 디자인이나 현장 실습 같은 이런 거를 조금 맛보고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교육과정은 1, 2학년은 이론을 알아야 뭐 실제를 알지, 실제를 이해하지, 그러면서 이제 경험은 나중에, 이런 배치였죠. 그런데 아유 엑셀은 이거를 뒤집자,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교육, 이거 뒤집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엑셀 기반의 프로젝트로 가는 이런 이제 교육 모델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교육 모델은 지금 이론이 없습니다. 교육 모델에 사실 이론이 들어가 있죠. 보이지 않게.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지식, 이론, 기본 아이디어, 또 원리 이런 게 필요로 할 때 교수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기존에 필요했던 지식이나 이론들을
제공을 하자, 그리고 학습하도록 하자, 이런 것, 이렇게 교육과정 설계의 기본 개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배도 고프고, 네, 목도 많이 마르고 막 그러네요. 굉장히 또 건조합니다. 네. 우리가 교육혁신을 하는 것만큼 어려운 환경이네요. 교육 모델 운영 로드맵인데요. 저희가 이제 2022학년도에는 우리 교수님들이 좀 쉽게 이 아이오 엑셀에 접근하도록 교과목 개편, 교수님들께 교수 연구회를 통해서 일단 아이오 엑셀은 이런 모델인데 우리가 당장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꾸기 어려우니 교과목 개편을 좀 시작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 시범학과들, 시범 운영학과부들에게 좀 부탁을 드렸더니 약 57개 교과가 아이오 엑셀의 교육과정 개발 지침,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지침에 따라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 올해 계속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오 엑셀은 플립했죠. 이론과 경험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부분 개편, 코스웍 자체를 좀 위에 걸 아래로 내린다거나 아래 걸 위로 올린다거나 학년을 바꾸는 이런 작업들 등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 19개 학과부가 시범 운영학과부에 참여를 해서 교육과정이 개발됐고, 그중에 11개 학과는 운영을 1년 동안 했습니다. 23년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 갈 방침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도록 22학년도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도 사실 성과가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올해는 전면 개편하는 엑셀 기반 프로젝트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는 걸 한 4개 학과부를 개발하려고 하고요. 결국은 25학년도에는 교과목 개편이든 코스웍 개편이든 결국은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저희의 지금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인데요. 이제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평가가 필요한데, 교육과정 평가는 CIPP와 쿼크를 모형을 통합하여 각 모형의 장점을 취해서 지금 약 7단계로 저희 생각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 로드맵인데요. 올해는 수업평가 개선으로 문항 개발 쿼크 패트릭의 1단계가 예비 문항이 개발돼서 실제 적용을 했고요. 또 올해 23학년도에는 2, 3, 4단계 이렇게 할 예정이고, 25학년도에는 교수업적 평가 규정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 평가 개선인데요. 이건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지금 올해 평가 체계를 CIPP 모형에 따라 평가 체계를 개발을 해서 지금 2월 14일 다음 주에 교육과정 제4회 교육과정 회의 워크숍이 진행이 되는데, 그 교육과정 워크숍에서 이 프레임을 한 번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23년도는 체계를 확립하고 해서 결국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자체 평가 인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관리 부분인데요. 이 아이오 엑셀의 교육 모델의 성공적인 성과는 분명히 그냥 이렇게 학과부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직원들이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원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신학사 제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유연한 학사 제도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이 시스템, 정보 시스템의 개편 없이는 사실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전면적인 지금 정보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는데요. 그 개편이 성과 관리가 기존의 데이터 기반 교육 개선이었어요. 네, 그래.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해요.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성원의 활동 결과로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분석 도구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있는 학교에서는 시스템 통해서 하겠죠. 보고서나 2차원적인 시각화를 통해서 보고서나 웹이나 대면
공유 형태를 갖습니다. 지금 인제대학교에서는요, 그 성과 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많은 준비를 했는데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이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는 거는 앞으로 이 빅데이터의 시대에 정보 시스템, 학교의 모든 데이터들이 쌓이는 정보 시스템의 기반 위에서 성과 관리가, 교육의 성과 관리든 그 어떤 성과 관리든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구성원들의 어떤 공유점, 이 성과 관리의 어떤 공유점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1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관리가 그럼 데이터 기반 교육 개선에서 이제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게 생성되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또 데이터 마트,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있는 데이터 마트, 또 거기에 새로운 로 데이터가 막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로봇이 RPA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마치 로봇이 이렇게 데이터를 조합하고, 또 필요한 데이터가 어느 시스템에 있어, 지금 대학의 정보 시스템들은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어떤 시스템에 있는데 이거 한번 조합해봐, 뭐 이런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DX 기반 교육 혁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DX 기반 성과 관리 로드맵입니다. 이 정보 시스템 개편과 발을 맞추어서 IUXL의 성과 관리는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 내용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참 바쁘게 이제 저희가 달려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 혁신 투기가 21년도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계속 이제 본격적인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22년도 3월달에 대학교육 혁신 보고서 방향과 전략이라는 이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이제 IUXL의 기본 모델들과 대학 교육의 혁신의 방안들이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위해서요, 저희가 IUXL 교육과정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브로셔와 리플렛들을 제작해서 워크숍이 있을 때 등, 그리고 교수님들 만날 때, 학생 만날 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수회의나 학과부장 회의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가장 많은 정성을 기울였던 부분들입니다. 학과부 교수님들과 교육과정 개선이죠. 교과목 개편은 1학년 대상에 좀 집중 설계해달라. 그래서 이론교과에 또 집중 설계해달라. 그리고 그 이론교과를 경험, 협력, 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50% 이상의 비중으로 만들어달라. 그리고 시험 외에 과정평가는 수행평가를 50% 이상의 비중으로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수업이 설계돼서 지금 수업계획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र्스워크 개편은 말씀드린 대로 1, 2학년에 이론 교과보다는 실제 문제를 다루는 이런 경험, 협력, 탐구 중심의 교과목들을 배치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학과부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운영학과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학과부가 미운영학과부와 어떤 점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르게 보이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나고, 학생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만나면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학생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평가 개선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비문항이 만들어져서 조사가 돼서 결과 분석 중이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기반 교육을 위해서 코호트 데이터 수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 2학년 대상으로 했고요. 23학년도부터는 3학년 추가 이렇게 해서 코호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IUXL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추적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네, 교육과정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4회 교육과정 워크숍인데, 저희 교육과정 워크숍은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수기과정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추진 성과인데요. 뭐 성과라고 하기에는 정말 좀 부끄럽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동기 모니터링인데요. 제가 이제 성과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그래서 모니터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전공 수업 몰입도와 전공 학습 효능감이 운영학과부와 미운영학과 1학기와 2학기 어땠을까 봤을 때 운영학과부가 미운영학과부보다 1학기에는 좀 낮죠. 그러다가 2학기 들어서는 올라가고 미운영학과부는 떨어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학습 동기는 아마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운영학과부는요 올라가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참여 부분을 저희가 재고 있는 거는 경험 학습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수업에서 협력 학습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네, 탐구 학습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이제 측정하고 있는데요. 운영학과부와 미운영학과부가 1, 2학기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직접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래도 운영학과부가 미운영학과부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영학과부 사례인데요. 지금 여기 이제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거 세 번째 지금 보이고 있는 교수와 상호작용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교수와 상호작용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특히 1학년. 그런데 이 교수와 상호작용이 어떻게 좀 향상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운영학과부가 굉장히 이 양호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을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과 그리고 학생들 면담을 통해서 성과를 추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유일하게 전공 수업에서 재미있는, 사실 전공 수업 유일한 교과목이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재미있는 전공 수업이다라거나 출석 체크를 하지 않은 수업이지만 출석 100%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아유 엑셀의 이 방향이 맞구나.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뭔가 지금 1학년은 2, 3학년이랑 분위기가 달라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엑셀 덕분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운영의 작은 성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1년, 2년 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멋진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인제대학교 백방영 한가족입니다라는 이게 제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초기에 우리 학생과 교수들이 수업에 대해서 서로 불만족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이엑셀을 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 학생과 우리 교수들이 서로 그 관계 양상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 혁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조금 이렇게 서로 맞추니 학생들의 만족도는 올라가고 그리고 교수님들은 학과부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힘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제대학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토론을 위해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해 주실 분들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토론은 삼육대학교 이병희 기획처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 서정현 기획예산처장님, 송원대학교 김호연 사업단장님께서 함께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토론해 주실 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 SUIF 사례 토론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인제대학교 김일환 부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정현 인천대학교 기획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원대학교 김호연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자장을 맡고 있는 삼육대학교 이병희입니다. 삼육대학교 이니셜이 SY이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SU입니다. SUIF. 모든 토론의 주제들이 만약에 삼육대학이라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키워드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함께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발표자 옆에 계시는 서정현 처장님부터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이제 교수자들의 항상 가장 큰 화두인 것 같고요.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에 잘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의 항상 고민인데 이번에 그 인제대학교 아이유 엑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를 보니까 뭔가 저희가 그냥 듣는 것보다 속에 뭐 어마어마한 게 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공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참 대학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그 전공 교육을 잘 시키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혁신 사업에서 진행을 할 때 어떤 성과 지표를 만든다든지 그 성과 관리가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일주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성과 지표 관리가 쉬우니까 비교과 쪽으로 주로 많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근데 그것들이 어떤 대학 교육에 별다른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2주기부터는 그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과감하게 줄이고 가능하면 이제 전공 교육으로 많이 가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도 저희의 고민은 우리는 어차피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전공 교육을 잘 하는 거를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되나 그런 것들이 또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관에서는 그런 전공 교육에 잘 시키는 방법, 좀 이 지표화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또 평가할 것인지 좀 같이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교과목에 따라서 그런 이 PBL 형태로 진행하는 거라든지 학생 참여형으로 진행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창의 설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쉽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고난이도의 그 지식이 필요한 그런 전공 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아까 4개의 학과가 전면 개편한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느 정도 교과목의 포션이 그런 새로운 교육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수자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상당히 그 로드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교수자도 교재 개발이 아마 힘들 것 같고 학생들도 참여하려면 자기가 사전에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수업을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아까 지표, 이 교육 방식의 새로운 교육 방식의 도입의 성과를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메모를 할 걸 그랬습니다. 네, 질문이 이제까지는 없으시다 네, 제 발표하는 질문이 계시는데요. 우선은 지금 저희도 그 실제로 이제 학과부 단위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학과부 교과 그 학문의 특성들이 있고, 그래서 그 구체화하는 방때 굉장히 좀 학과부마다 다양한 모델들이 필요하겠다. 한두 가지 모델 가지고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실 모델이 조금 이제 더 구체화가 돼야 되는데요. 그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그 올해 시작하는 교육과정 개발 부분에서는 좀 저희도 사실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학과부를 밀착해서 지원할 인력을 보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부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거기서부터 좀 끄집어내서 이 모델을 또 다듬고 해서 다른 학과부로 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전 확대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인문사회계보다 조금 더 어렵고 이렇게 바꾸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데가 이공대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성과는 이공대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지금 의지를 가지고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공대 교수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을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지난 1년 동안도 교수님들을 뭐 부족한 인력이지만 좀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참가하시는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저희 팀과 함께 논의하고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회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사실 그 연구회가 굉장히 교수님들에게 좀 버퍼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땐 굉장히 어렵고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하니까 교수님들이 또 굉장히 엘리트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과부가 조금씩 하고 있는 거를 또 보시고 또 본부에서 지원하는 걸 보시면서 좀 자신감들을 많이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지난 1년 동안 사실 저는 이렇게 교육혁신하면서 아 총은 다 내가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1년이 지나갔고요. 또 그런 기반 위에서 저희 계속해서 공유를 하면서 지금 프로젝트 중심으로 다 바꾼다 뭐 이러면 제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움에 분명히 이거 내 교과목을 어떻게 내놓고 이걸 어떻게 분배하고 이러실 텐데요. 지난 1년 동안 그 경험 속에서 뭔가 이제 좀 저희도 본부에서도 자신감을 얻었고 교수님들께서도 이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면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개별적으로 학과부 교수님들을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같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서로 공유하면서 노하우들 공유하면서 이렇게 가면 엘트 교수님들이지만 분명히 교수님들이니까 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부분은 저희도 지금 참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이 성과관리 일단 시스템이 저희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코호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수업 평가를 지금 저희가 바꾸고 있는 패러다임은 뭐냐면 교수님들의 지금까지는 수업 행동을 학생들이 평가했죠. 보통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자기 학습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학생들의 그 데이터 수업 평가에서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자기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런 것들 데이터 그리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질적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좀 조합해서 조금 더 괜찮은 걸 만들지 계속 고민 중이고 저희는 지금 디지털 정보원과 함께 이 성과 관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정보원과 함께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PPT에 있었던 거는 정보원과 함께 우리가 교육의 성과 관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조각이 아니라 아까 한 박스로 이렇게 DX 기반의 교육 성과 관리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한 박스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리면서 좀 이렇게 X, Y축으로 성과 관리가 아니라 좀 실시간이면서 다각적인 다면적인 좀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아까 그 PPT에 보시면 밸런싱, 가이딩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싱이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어떤 우리가 저 방향을 우리의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가이딩 방향에서 각 역량들이 학생이라면 각 역량들이 어떤 역량들이 이렇게 지금 밸런스가 깨져 있는지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직접 주는 이런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성과 관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발전을 시켜야 하는 방향이고요.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연 단장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포럼에 참가하면서 제 마음이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처음에 올 때는 기대를 아주 크게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혁신 사업에 진입하는 대학으로 많은 걸 배우고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앉아서 쭉 듣다 보니까 많은 대학들이 아주 거대 담론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조금 갈 길이 멀다는 걱정을 한참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표하시면서 제가 탁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한마디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1주기 평가를 떨어진 대학들은 그 말이 되게 뼈아픈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오는 2주기 때는 돼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질문을 생각하고 오면서 혹시 너무 편협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좀 한결 마음이 좀 가볍게 같은 마음으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뭐 앞에 먼저 질문해 주신 내용들에 제가 묻고자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조금 실질적인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고민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학과들의 참여를 유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참가 학과를 선정하는 절차. 저희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학과들이 안 하려 하죠. 그래서 혹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학과들을 선정을 하셨던데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 대학들이 아무래도 학력이군과 줄다 보니까 온오프라인 수업을 좀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교육 모델에 오프라인 수업 또 온라인 수업 또는 뭐 블렌디드 수업 같은 경우에 상황까지 고려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희 그 처음에 선정 이제 공모가 나가잖아요. 그럼 공모가 나갔는데 13개, 처음에는 15개 학과가 신청을 했어요. 의외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희는 한두 개도 건지기 어려운 신청 아닐까라고 했는데 15개 학과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몇 개 학과부가 이제 못하겠다, 너무 다른 일이 바쁘셔서 못하겠다 하셔서 11개 학과부가 개발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사실 구성원들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기를 떨어지고 모두 다 지금 대학에 위기라는 말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학교 본부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교육혁신의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학과부들이 지원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혁신사업에서는 아유엑셀은 물론 다른 이제 사업과 같이 가지만 아유엑셀에 가장 많은 사실 재정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부가 만약 인프라를 우리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계획서를 내고 이렇게 할 경우에도 인프라를만 바꾸는 거는 아니되옵니다. 네, 교육과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교수님 혹시 뭐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방 대학들이 요즘에 그 온라인 수업 이슈가 있는데 혹시 이 모델에 온라인 수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어떤 면들은 좀 공유를 하고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도 더 만들기도 하고 또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교수님께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더 우리 모델은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더 발전되고 더 구체화가 필요하지 지금 이 상태가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공감을 통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같이 가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보셨겠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잘 압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 그리고 지치지 않는 거. 우리 이제 지치지 말자, 끝까지 가자. 그래서 교육과정도 이렇게 회차를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50회, 100회 정도 가면은 우리 교수님들이 교육과정 뭐 이까지 혁신이나 개편을 아주 쉽게 손바닥 뒤집듯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교육과정 워크숍들을 1회, 2회, 2회 벌써 이제 1년 지나니까 4회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우리 대학의 이 교육의 큰 방향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클로징 멘트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유엑셀 교육 프로그램 이 모델 제가 인제대학교의 어떤 교육 목표를 보니까 행복한 개인, 참여하는 시민, 그리고 역량을 갖춘 전문인 이런 이제 교육 목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유엑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인제대학교가 원하는 교육 이념과 인재상을 구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서 섹션 4번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